1월 1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하기 전에요. 자, 어제 오후에 한 6시경에 광화문의 KT 지사 앞에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 차량에서 화재가 나서 택시 운전사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오늘 아침에 숨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국회 앞에서 분신을 한 택시 기사분에 이어 두 번째 택시 기사가 분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오늘 한강성심병원에서 새벽에 5시 50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분이 유언을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희망이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분신 자살인데요. 지금이 무슨 전태일 시대 그리고 80년대도 아니고 곳곳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하는 거, 이거 심상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저가 카카오 카풀 같은 허접한 그런 기술을 마치 4차 산업이라고 호도하면서 뭔 유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거리를 즉각 그만두고요. 보수 일각에서도 마치 카카오 카풀이 시대적인 대세고 택시 기사들은 과거에 이 택시 도입에 반대하던 인력거꾼처럼 취급하는 부분을 지우기 바랍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어제 시진핑과 점심을 먹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4차 방중을 끝내고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저거 하랩이 김일성이가 중국을 갈 때 중정을 모아 검은 코트를 입고 갔던 모습을 흉내내면서 갔는데요. 이틀 동안에 회담한 시간은 1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은 그저께 저녁에 만찬에 4시간, 어제 오찬에 2시간, 6시간을 먹었습니다. 자, 강아지가 생일 맞았다고 주인이 불러다가 삼계탕 삶아서 먹이는 거 하고 똑같은 짓거리인데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1시간 회담을 했으면 인사말하고 통역하면 불과 두 사람이 말을 할 시간은 20-30분밖에 안 됐을 건데 그 짧은 회의 시간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은 미국에 대해서 보라는 듯이 과시하는 북중 우호의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회담이고, 두 사람 간에 나눠야 될 이야기는 이미 실무자선을 통해서 다 합의되어서 만나서 악수함으로써 이야기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답장을 받고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월 28일 날 트럼프에게 갔던 편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답장을 했는데 그 답장의 내용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는 트럼프의 편지를 받고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는구나. 그렇다면 중국의 형님한테 적극 보고해서 형님의 재가를 한번 받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이걸 생색을 내서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형님한테 좀 선물이나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친서를 보낸 거는 아마 받고 한 3, 4일, 4, 5일 뒤에 보낸 걸로 짐작이 되고, 적어도 김정은은 이를 한 3, 4일경쯤에는 트럼프의 답신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NSC가 이 아사히 신문의 남 보도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김정은이한테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랑을 한 뒤 우리는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이다. 그가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만나고 싶어한다 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미북이 이르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접촉에 나설 거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서 서로 정상회담 하자라는 의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조셉 뉴는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카드를 내지 않는 거다. 그 시점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급적이면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 내놓을 물건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시간을 벌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 연말까지 시간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또 둘이가 만나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미국 측으로 봐서 이게 뭐지? 비핵화를 한단 말이냐 안 한단 말이냐라는 헷갈리는 언행을 또 트럼프 앞에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같은 이야기를 김정은이한테 혹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확 낮춰서 뭐만 하면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말을 할 것인가 한번 트럼프 앞에서 직접 찔러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말 3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되려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북경에 김영철을 데려가서 상당히 김영철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회담이 다음 주에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의 입장은 어떠냐?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상원들은 2차 회담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 지난 1차 회담에 때 했던 실수나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김정은의 위상만 올라가고 국제적인 결의를 악화시키는, 즉 대북 제재 결의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상원 외교위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담처럼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이 많은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덜렁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역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과정을 거친 적이 있다. 자, 아주 날카롭게 트럼프를 비판했지요. 제가 회담 당일 아침에 회담 직전까지도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설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 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북한에 중단한다고 던져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냥 현 상태가 유지돼도 다행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가 된 미국 하원은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민주당 서열인 원내 총무로 선출된 딕 더빈 의원은 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중단되기는 했지만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2차 미북 회담이 열리더라도 전혀 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회담을 낙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만나봤자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기류고요. 미국의 참 의원들은 순진해요. 자, 트럼프가 북한을 2차 정상회담을 해서 중국으로 지금 북한이 향하고 있는데 그 기류를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상원의원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수준이 저 모양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의 방중이 미중 무역 협상을 중국이 좀 유리하게 하는데 북한을 풀어서 좀 압력을 넣는 그런 부분이 중국의 요구일 거라고 제가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중이 지금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고 오늘 이제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보수의 사람들은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북한을 끝을 볼 거다. 저도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믿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뒤에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해를 취하고 나면 한시라도 또 둘이 붙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붙어 먹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장기적 국가 전략이 있느냐? 누군가가 어디선가 그런 전략을 펴면서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나라도 한국처럼 하루살이로 눈앞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정리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기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최선의 카드는 미국이 다시 제재로 복귀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북한을
바짝 쪼으면서 압력을 지속해가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비핵화의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망하든지 북한이 경제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든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유일하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2월 말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대북 제재 완화나 또 종전 선언이나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감축 같은 것을 선물로 던져주고 김정은이는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거나 ICBM을 일부 파괴하겠다. 아니면 중국의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외부의 사찰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적당히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또한 1년 이상 서로가 또 뭉개고 갈. 자, 한번 보세요. 지난 6월 달에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동력으로 2월 말에 하게 된다면, 아니 3월 초에 하게 된다면 몇 달을 살았습니까? 한 8달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가요? 자, 또 한 연말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북한의 계산은 그러면 연말쯤이 트럼프가 제일 힘들 때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안 하고 연말까지 트럼프가 제일 힘들 때까지 가는 것은 그건 좀 어려우니까. 트럼프가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걸 보니까 저게 뭔가가 똥마련 강아지처럼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건 없지만 말로는 뭐가 된 것처럼 뻥을 쳐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또 한번 끌고 가보자. 나는 그 사이에 조용히 핵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더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 측에 돈을 올해는 꼭 뜯어내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시진핑도 이번에 좀 더 준다고 했다. 자, 그게 김정은의 속셈이겠죠.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방중은 일찌감치 베이징으로 가고 있다고 띄우더니만 회담 내용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환영 만찬이나 회담 의제 전부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의 동인당이라고 북경에 그 약재상, 옛날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갔죠. 거기에 경제 시찰로 마치 자기가 북한에서도 이 제약 공장 같은 이런 산업의 현대화에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급 중국 공산당 역사에 오래된 북경 반점, 중국집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중국은 보통 반점하면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찬까지 했습니다. 자, 시진핑이 이틀 동안 만찬, 오찬을 6시간 동안에 성대하게 생일상을 차려준 데 대해 김정은은 북한에 가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시진핑을 만난 김에 미국에 잘 이야기해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의제, 즉 북한이 내놓을 카드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조율하지 않고 회담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무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1차 회담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특히 중국에 가서 2차 회담 작전을 짜고 중국 승인을 받은 데 대해 트럼프가 지금 이 김정은이가 우리는 중국이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
협상을 깰라면 깨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가 매우 불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무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미국 측에 자신의 보따리를 풀지 않고 또 건방지게 논다면 제가 볼 때 실무회담에서 깨져서 미국 정상회담으로 안 갈 요지도 크게 있다는 겁니다. 주미대사 조윤재는 양측이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만나고 있다. 그래서 내주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 결국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죽도록 만든 이 핵을 비핵화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발이 많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쇼라고 봅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정한 방중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뻥이라는 거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 하면 아무도 반발 못 합니다. 이미 그래 만들어 놨어요. 다만 김정은이가 내부의 반발로 내가 비핵화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미국이 중국 보고 비핵화를 압박해라. 북한 비핵화 압박해라 하면 중국은 김정은이가 내 말 안 듣는다. 핑계대고. 또 김정은이는 북한 내부의 군부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협이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거를 주지만은 그것이 한마디로 때놈들 짱개들처럼 아주 안 죽을 만큼만 눈꼬만치 주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한테 덤푹 좀 얻어가야 김정은이가 내부를 좀 교통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동아일보는 황당한 소리를 해요. 김이 문 대통령 완전히 믿지 않아. 아니, 원래 나쁜 놈들끼리는 서로 안 믿습니다. 사기꾼들끼리 믿는 거 봤습니까? 강도들끼리 믿는 거 봤습니까? 한탕 하고 나면 저놈이 줄 부분을 어떻게 내 혼자 다 묻고 말까? 또 거기서 한 번 더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둘은 서로 안 믿으면서도 또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사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김정은 방중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내용은 이미 조율됐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로부터 편지 하나 받았으니 이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해줄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중국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편지 받았다 시 형님한테 보고해라니. 그러면 시 형님은 날 또 들어오라 하겠지. 그러면 이왕이면 생일이 됐으니까 생일상이나 좀 잘 차려주고 올 때 선물이나 좀 주소. 그리고 내한테 좀 힘을 팍팍 실어주라. 그래야 내가 협조를 잘 하지요.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회담은 미국의 대선 스케줄을 보면서 또 트럼프의 올해 지지율과 의회와의 충돌, 탄핵으로 몰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연말쯤 가면 트럼프의 운명이 대략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딜을 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